제가 연사는 아니고요. 연사는 이제 부센터장님이 해주실 거고, 오늘은 아마 부천 청솔에서 하는 설명회 중에 이제 최초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자제분들하고 학생들의 지금 연령대가 몇 학년 되죠? 중2, 중3, 중2, 중3 대상. 그러니까 중3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 위터스쿨이나 썸머스쿨 모집할 때 대상으로 삼았지만 중2 대상으로는 처음 해보는 저희 설명회입니다. 중2, 중3 대상으로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메인 재수학원이니까 보통 이제 고3 재수생 중심으로 설명회나 모든 것들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중3서부터 이제 교과 체제, 입시 체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중2서부터 중3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학년이니까 설명회를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이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설명회 하고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정보를 이제 바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원래 보통 중2나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으고 와서 이제 설명을 진행하면은 분위기가 좋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데, 입시제도가 이제 계속 변화해 왔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지 25년쯤 됐기 때문에 변화해 왔고, 또 거기에 또 잘 적응하면은 또 노력에 비해서 좋은 성과들을 얻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대학 서열화가 현실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거는 학생들의 실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방향성을 잡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의 기회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마지막에 모든 당락, 결국은 뭐 이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입시 결국 결과가 이제 대학을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이것 때문에 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러저러한 정보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무슨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변할 때마다 항상 주변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사기는 당하시지 말라고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3 학부모님들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데, 이런 종류의 설명회 꼭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참 설명하는데 결국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디를 보낼까요?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아직 좀 시간이 남고 그거는 이제 학생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중2, 중3 대상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이슈로 이제 설명을 진행될 텐데,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추후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학원에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투스에듀 입시센터에 부천 지점에 배정을 받은 조대웅 부센터장, 제가 본 입시 컨설턴트 중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관한 생기부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꼽고 있고, 어쨌든 작년서부터 어렵게 저희 지점에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점에 상주하면서 고교 생활에 관한 부분들, 중3서부터 특히나 학생부에 관련된 모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센터장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 번째 설명의 가이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우입니다. 원장님이 아주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학생분들도 한 2분 보이시고 맞나요? 아닌가? 기존에 이제 오셨던 좀 그래도 낯이 익은 어머니 아버님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일단 오늘 설명의 이제 제목이 고교학점제라고는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은 굉장히 이 전국적으로 여러 교육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학교는 고교학점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달라진 건 학점제라고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뭐 줄어든다거나 졸업 요건을 뭐 학점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유튜브나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2025에 시행되는 건 맞아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될 학교들은 이미 거의 정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1 여름방학 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이제 대학 학과들이 좀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실은 고교 이제 생활에 대해서 지금 중3도 이제 굉장히 눈앞이죠. 지금 6월달이니까 몇 달 안 있으면은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런 거고요. 저는 그쵸. 일단 고3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설명회를 해도 고3 참가자들이 많죠. 학부모님들도 많고. 왜냐면 당장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뭐라도 어떤 꿀 정보라도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일단은 고3 어머님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기에 했어야 되는 것들 좀 아쉽다 이런 것들. 냉정히 말씀드리면 중3도 사실은 좀 늦은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6월달이라 그렇게 늦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고교 선택이나 11월달, 12월달 특히 이제 윈터스쿨들 많이 보내실 텐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력을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미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2에서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고요. 뭐 설명회라는 게 대규모로 이게 이제 꽉 차고 하면은 막 이제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막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소규모 설명회면은 또 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들 다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런 실질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작년에 대학 갔던 그런 친구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10명 이내로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1대1 상담을 이제 후속으로 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까요. 이제 말미에 제가 이제 QR 코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QR 코드 딱 스캔하셔가지고 무슨 요일 몇 시쯤 상담하고 싶다 하면 1층에 제 이제 입시센터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좀 더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도 보시면서 좀 체크도 하시면서 이런 거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 한번 상담 받아봐야겠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점제 선제 대응으로 대입 성공한다. 그래서 대입 개편과 학점제 성공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점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학 우리가 다닐 때 다 몇 학점 들었다, 어떤 과목 신청했다 이런 이제 그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고 이렇게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자,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거의 입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 더 옛날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고 잠은 2시간씩 자서 이제 대학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과거는 이제 시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라는 시험, 이런 수능 가지고 쭉 가다가 성적 순위니까 1등이 이제 전국 수석해서 한 명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적수는 맞습니다. 성적수는 맞는데요. 1등이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지금 현재 시행되는 이제 수능에서는 영역별로 미적분을 선택했는지 기하 선택했는지 국어에서 화작인지 언맨지에 따라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다 1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우리 지금 중2, 중3은 또 이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다시 1등부터 쭉 나열될 수도 있는 그런 수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패션 같은 것도 이제 레트로 옛날 거 유행했다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입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로 갔다가 다시 다 같이 문과이과 필요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보니까 점수가 우리 같은 해 태어난 40만 명이 1등부터 40만 등까지 쭉 매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현행 수시 지원 순서 모형 표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시 전략을 일단 수립할 때 특기자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논술 전형을 1, 2학년 때, 고1 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교과나 종합. 지금 중2, 중3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입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당수는 특목고도 생각하고 계시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일단 특목고를 가게 되면 교과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합으로만 거의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특기자도 이제 지금 많이 없어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갔으면 어학계열 특기자나 아니면 과학고 갔을 때 과학인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도 뭐 몇몇 대학에서 있긴 한데 크게 비중이 높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내신 교과, 내신으로 가는 교과 전형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기본은 내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활동이 좋아도 내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목고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갔을 때 그 학교에서 과연 그 안에서 몇 등 정도 할지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주 전형 요소 경쟁력 진단할 때 특별 전형이라면 이제 지원 자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은 크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탈북자 뭐 이런 것들, 장애인 전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능 최저인데요. 지금 중2, 중3에서는 이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능을 그냥 뭐 우리 다 지금 학원 다니고 있죠. 국영사 학원 다니고 있을 텐데
뭐 물론 뭐 중학교 시험 대비도 하면서 뭐 수능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실제 고3 수능까지는 풀 정도는 안 되겠지만 고1, 고2 모의고사들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는 특목고는 당연히 바빠서 수능 준비할 시간 없을 거고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들이 방학 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중2, 중3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보고요. 자, 전형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는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건 학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그래서 요 서류 준비에 담긴 의미는 생기부를 잘 준비한다. 그리고 아직도 과기원 같은 곳은 자소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내신 등급이 위에 있다거나 학생부 기재가 우위에 있다. 이럴 때 내신이 좋으면 교과, 학생부가 좋으면 종합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신이 좋으면 내신에 맞는 교과를 할 수도 있지만 내신이 좋은 걸 바탕으로 학생부를 더해서 좀 더 좋은 학교로 종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보시면 돼요. 내신은 그냥 기초입니다. 내신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지금은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교과 전형에도 이제 면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서류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뽑는 사람 입장이 돼 보면 내신으로만 뽑겠다 하면은 빈틈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학교가 조금 수월한 학교라서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역량이 좋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대학일수록 내신만 가지고는 뽑지 않겠죠. 내신 안에서 생기부도 조금씩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넣고 장치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면접도 넣고.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겠죠? 네, 서울대. 서울대가 내신만으로 뽑지 않죠.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를 갈 정도면 그냥 내신은 당연히 최상위권을 해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면접을 봐가지고 얘가 진짜 괜찮은지도 판단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연고대도 생기부 내신만으로 뽑지 않고 그 안에 이 친구가 이 학과에 올 만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특별히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고1 지금 들어간 고1 아이들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과를 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2, 중3 친구들은 과를 조금 딱 정하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그 탐색은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어떤 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적어도 고1 1학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계열로 가겠다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들어갈 거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지금은 서류형하고 면접형으로 좀 나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접이란 게 이제 뭐 흔히 이제 생각하면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뭐 지방에 뭐 사투리 쓴다고 떨어지고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1, 2, 3학년 때 했던 그 기재사항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로 내가 탐구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학과를 좀 정한다는 게 이런 거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돼가지고 급하게 학과를 정하면 1, 2학년 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자기 게 아니게 되니까 면접에서도 허점이 생기겠죠. 그죠? 아무리 어려운 내용들을 생기부에 적어도. 논술은 지금부터 논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 논술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내가 교과는 당연히 내신이 안 되니까 좀 힘들 거고 종합도 어느 정도 내신이 바탕이 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100대 1. 왜냐면은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은 건 사실 4, 5, 6등급이 가장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논술을 6개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되면 다행인데 다 떨어지는 경우가 확률 좀 더 많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인서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고3 때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 고3 때의 모습이고요. 논술도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인문 논술이라든지 수리 논술에서도 실력 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면 100대 1이라도 한 명이 뽑히긴 하는 거거든요. 그죠? 확률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600대 1 이렇습니다. 인하대 의대 이러면 한 명만 모집하진 않겠죠. 10명 모집한다 치면 그 인하대 의대에 가려고 이제 6,000명이 몰려드는데 그 6,000명은 일반고 애들도 있겠지만 과학고 애들. 그렇죠? 과학고에서 아무리 잘해도 거기 막 천재들이 모여있으니까 과학고에서 5등급인데 수학은 엄청나게 잘해. 그런 식으로 해서 뽑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로또 같은 전형이다 논술은. 학교 기출 같은 거 이제 풀어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정시 선언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2 때부터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비해서 내가 받은 내신 등급은 좀 많이 모자르다 하면 나는 정시로 갈 거다 하면서 논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중2, 중3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게 최대한 논술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논술을 또 많이 하는 게 특목고입니다. 그죠? 내신 따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술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능 체제가 또 논술에도 있기 때문에 자, 교과가 1,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지역균형은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1에서 3등급인데 좀 생기부도 잘 챙겼다. 이랬을 때는 종합전형, 수능 최저들은 다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1에서 2등급, 1에서 3등급인데 논술은 등급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3등급 이후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은 논술을 가지고 수능 준비해서 논술 전형으로 쓰고 아니면 정시로 가고 요게 패턴이고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썸머스쿨에 고3 이제 제가 담임을 했는데 우리 고3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인천의 남학생이고 일반고였는데 2.9라는 내신이었어요. 2.9면은 반에서 10등 안에는 드는 등수거든요. 제가 옛날 담임할 때는 우리 반 1등이 3.4인 경우도 있었어요. 내신 좋은 애들이 딴 반 다 몰려가고 우리 반 1등이 3.4등급. 2.9면은 이제 잘하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친구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쪽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왔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생기부 가지고 종합전형을 한번 써볼까 아니면 교과전형 가고 싶은 대학교는 인하대였습니다. 인하대를 가고 싶은데 2.9에 조금 모자라요. 일단은 공대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친구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시죠. 정시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서 쓸 때 수시 컨설팅을 받기로 하셨는데 컨설팅 받기로 하기 전날 문자 오셨어요. 아이랑 얘기해봤더니 그냥 3개월 준비해서 정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수능에선 23, 23, 33 이렇게 받았어요. 3등급이 좀 더 많고 그러니까 정시를 선언한 배경에는 육모랑 구모를
거기 좀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모자르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가나다군 썼는데 정시 컨설팅을 받고 이제 인하대 인공지능을 갔고 그다음에 국민대 미래 모빌리티 학과 이런 데 이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9등급 굉장히 등급이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데이터를 보시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2.9등급이 어느 정도를 해야 받는 등급인지.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들이 후보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보군들의 고등학교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서 사실은 개별 상담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대학 가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사실 뭐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공부를 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다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 그래도 우리 부천 쪽에서 의대 한번 보내봐 이런 생각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의대 보내기에 어느 학교가 유리할까? 아 그래도 저기 막 상상고 이런 데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일반고 가서 좀 내신을 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의대를 가기 제일 편한 건 내신 1.0 받으면 좀 편합니다. 그죠? 근데 애매하게 1.5, 1.7 뭐 이렇게 되면은 내신은 많이 부족해져서 이제 쓸 수 있는 전형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교과를 쓰기가 좀 힘들어져요. 의대 생각하면. 그래서 종합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여기가 이제 종합이 훨씬 높겠죠.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대학은 사실 다 비슷해요. 실력만 된다면 서울대 보내고 싶고 의대 보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은 욕망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그 데이터 우리 아이의 스펙이 거기에 못 미친다 하니까 하나씩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는 게 정시고 논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되실 거는 최대한 이쪽에서 끝내겠다. 교과나 종합에서 요런 그 기준점을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028 대입 개편안. 이게 이제 용어가 어려운 게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따로 있고요. 2028년도에 대학에서는 애들을 어떻게 뽑을지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22 교육과정을 해서 교과서가 다 바뀌는 게 좀 따로 있고요. 요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놉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교 학점제 설명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바로 2028 대입 개편안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어떻게 뽑을지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9등급제에서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물론 큰 변화죠. 9등급에서 5등급이니까. 근데 이거를 닦아놓고 말하면 200명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전교 200등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비율만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서울을 가려면 그래도 2등급 때는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그러면 저 2등급 때가 1등급으로 바로 바뀌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요 5등급제로 해도 1.0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대신 지금 2등급인 친구,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오려면은 2.0이라는 내신 나오려면 모든 과목이 2등급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등급도 한 2개 섞여 있고 3등급도 한 2개 섞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2.0이라는 내신이 거의 비슷하게 1점 초반이 되겠죠. 한 등급 정도 이제 오를 거예요. 1, 2등급이 거의 합쳐지니까. 그죠? 식이 되고, 그러니까 3등급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1.0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요. 요거 1학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2, 3학년 때 가면서 수강자 수가 확 줄어들고
하면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3학년 때까지 내신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는